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책 하루 한 줄 심리 수업 365 임성훈 작가님이고요. 한번 독서노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요. 기분이 막 들떠서 격앙되어서 이렇게 좋다기보다는 차분한데 오늘 생산성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효율성도 있고, 제가 뭔가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법, 지치지 않게 에너지를 잘 에너지 레벨을 분배하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책은 하루 한 줄 심리 수업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너무 많은 말은 오해를 불러온다. 말수가 적은 사람의 제일 좋은 사람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정말 많은 부분을 참 훈련을 해왔던 것 같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어느 순간 저는 좀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좀 성격이 엄청나게 에너지 레벨이 높고 밝고, 그리고 저는 외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내향적인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했는데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정말 네. 그래도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고, 뭐라 그럴까? 어릴 때는 막 말을 많이 하면 나는 진짜 잘난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 설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알지 못하죠. 혼자서 설득했다고 느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막 좀 엄청나게 하이톤이고 빠르고,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 성찰을 시작하고, 그리고 저와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전날에 있었던 후회되는 일들을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전날에 내가 잘했던 거 하나는 아니지만 잘했던 거, 잘 못했던 거, 그리고 배운 지혜는 뭔지, 이렇게 항상 성찰을 하는데, 그 잘못했던 거를 반성할 때 이게 말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흥분했지? 그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와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대화하는 그 패턴이나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걸 전혀 못 느꼈거든요. 성찰을 하기 전에는 그냥 사람들한테도 좋은 소리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랑 얘기하면 재밌다, 에너지가 샘솟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나와의 대화를 하고 성찰을 해보니까 내 진짜 말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고쳐가기로 했는데, 어느 날 딱 드는 생각이 나에게는 침묵이 필요하구나, 나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제 스스로가. 어떤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너의 모습인데, 되게 좋은 모습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라고 저에게 좀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오늘 이 하루라는 거, 인생이라는 거는 제가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쓸데없이, 특히 공개 장소에서, 공식된 자리에서
쓸데없는 말을 장황하게 하고 내 얘기를 쓸데없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모습이 미성숙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꼭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마디 한마디 했던 거를 좀 수정을 해보려고 하고, 이럴 땐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침묵을 해야 되는구나. 제가 만약에 침묵을 하기로 해요. 오늘은 내가 침묵을 훈련하겠다 라고 해도 제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침묵은 오늘은 되도록이면 침묵을 하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가도, 심지어는 저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쓰고, 그리고 포스트잇에 써요. 침묵, 절대 침묵이다 이렇게 쓰고 차에 붙여놔요. 그래서 누구와의 만남이 있으면 오늘은 침묵하는 날이지, 이렇게 딱 침묵, 이렇게 완전히 침묵한다,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경청하고 공감한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가더라도 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와중에서도 말실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말그릇을 예쁘게 하자,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했다면, 한 6개월 전부터는 침묵 훈련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완전히 내가 오늘은 침묵하고 나간다 라고 딱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나가니까 제가 딱 하려는 말, 정말 필요한 말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침묵 훈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글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또 오늘 얘기를 하자면 발타자르 그라시안, 그분 책도 거의 다 읽었는데, 이렇게 저기 서점에 있는, 거기에서도 항상 침묵을 강조하시고 말수를 줄이는 걸 강조하시고, 하루 한 잔 구준수, 그러니까 뭐 동양 서양 할 거 없이 이 말의 그 진중함, 얼마나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침묵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읽으면 진짜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내가 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그 중에 하나 크게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이 침묵보다 나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을까? 조금 사교성도 있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이런 생각도 들지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말 실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말그릇을 예쁘게 계속 수정하고 성장시키면서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침묵 훈련을 했고, 완전히 그냥 침묵을 한다, 무조건 침묵을 한다 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뭐 침묵 훈련을 완전히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개인적으로 만나든 아니면 공개적인 자리에서건 좀 말을 딱 필요한 말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2, 3년, 4년, 5년 아주 어릴 때 저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말그릇은 인격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으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좀 진중하고 신중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은 오해를 불러온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예전에는 말수가 적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지? 뭐 내성적인가? 뭔가 나랑 얘기하기 싫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침묵 훈련도 해보고 말그릇 훈련도 해보니까 말수가 적은 사람이 이상형이 되었어요. 이성적으로도 이상형이고 친구로서도 이상형이고, 이런 좀 말수가 적은 사람이 좀 진중하다, 깊이가 있다 이러면서 매력적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기는 한데, 이렇게 조금 내가 달라지면 내가 바라보는 세계도 달라지고, 내가 이상형까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라는 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나 오해를 범하기 쉽다. 말이 많아지면 진짜 실수나 오해는 그 확률은 어쩔 수 없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 특히 제가 말을 할 때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다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가 정말 많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그릇 훈련을 하면서 하나 훈련을 한 건,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저 깊은 곳까지 정말 훈련이 되어야 되겠구나. 말을 할 때 분명히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저 깊은 내면, 무의식의 세계를 분명히 표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말 하나하나, 정말 한 줄 단어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책에서 읽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로버트 그린의 The Loss of Human Nature인데, 이게 인간 본성의 법칙이잖아요. 이 책에서 보면 인간이 정말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막 죽을 만한 극한의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뭐 조금 더 나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극도로 배가 고프다던가, 뭐 극도로 짜증이 나는 상황이다던가, 극도로 피곤할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 왜냐면은 의도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의식의 세계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내 무의식의 세계를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저 깊은 곳까지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뭘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런 부분까지 다 내가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내 말이나 행동, 뭐 생활 태도, 뭐 루틴, 생활 방식,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 이런 부분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나를 좀 훈련을 잘 시켜야지, 성숙하게 잘 성숙을 해, 진짜 성숙하게 잘 성장을 해야지 이게 완전한 내 모습이 되는구나 라고 좀 훈련을 통해서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웃긴 이야기를 하면 이게 웃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웃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조금 무서운 경험이었거든요. 네,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 주차장에서 제가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정말 화려한 스포츠카가 있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바로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 스포츠카가 엔진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분이 의도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제가 딱 지나가는데 그 소리 내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제가 놀라면서 제가 욕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진짜로 정말 그 숫자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숫자 욕을 한 적이 없는데, 난 숫자 욕을 쓰지 않는데, 도대체 제가 좀 흥분하죠 지금, 그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왜냐면 좀 놀랐거든요. 처음에 놀란 건, 저분이 들었으면 어떡하지? 저분이 나랑 싸우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빨리 그냥 헬스장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나의 무의식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는 뭐가 있길래 내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욕을 하지? 이러면서
예전 같았으면은 아 내가 놀라서 그래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좀 심리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서 아 저거는 내 모습이다 저거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과연 나의 무의식 저 깊은 곳에서는 어떤 내가 있는 것인가 라는 막 엄청난 혼란이 오면서 나의 저 깊은 곳에는 폭력적이고 이렇게 좀 상스러운 이런 욕을 하는 그 자아가 있는 것인가 이러면서 제가 조금 놀라면서 진짜 훈련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좀 웃기기도 한데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나왔죠? 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나 오해를 범하기 쉽다. 그래서 사실 말을 적게 한다는 건 이런 제 자신을 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잘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왜냐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통제 불가 능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의식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좀 인격적인 분이라면 이렇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얼마나 많이 통제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제를 하다 보면 그게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습관이 되어서 이제 나의 완벽한 자아가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나 오해를 범하기 쉽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말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꼭 답은 아니지만 내가 흠모하는 저 자신을 좀 말을 항상 진중하게 하고 말그릇이 예쁘고 누구나 들어도 좀 다시 듣고 싶고 그리고 이분은 조금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구나 좀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제가 흠모하는 자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 잘 안 되고 있네요.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먹은 그 식빵의 딸기잼에 혈육이 닿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 레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럴만도 하네요. 어쨌든 빨리 독서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한번 뱉은 말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이미 뱉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라면 이미 상처는 줬고 이게 내가 실수야 라고 하지만 그게 실수가 아니거든요. 사실 실수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그 깊은 무의식 속에 그러한 마음이 없었으면 절대로 순간적으로라도 그 말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심리학에서 또 책을 읽으면서 배웠는데 저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얘기를 한 얘기나 아니면 장난으로 한 얘기가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거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난 절대로 말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절대로 완벽한 힘이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이라 말실수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좀 타인에게 경청하고 공감을 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전부 개인마다 그 수련의 단계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침묵 훈련을 많이 하고요. 그래도 그렇게 침묵 훈련을 함에도 사람이 실수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말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때에는 죽어 닮을 수 없지만 그 말을 좀 이렇게 깨끗이 닦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심 어린 사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저분이 나 말실수한 것 같은데 저분이 이 말 들었을 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내가 친구한테 왜 그 얘기했지? 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까 미안하고 내가 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반성을 했어. 혹시
기분 나빴다면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항상 절대로 그냥 넘어간 적은 없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하나의 훈련이었어요. 수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좀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는 자체가 처음에 하려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마음 편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분 자체도 제가 그렇게 진심 어리게 딱 어떠한 감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했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단 한 명도 됐고, 나는 너가 그렇게 사과해도 너무 기분 나쁘고,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분들이나 그 친구가 기분 나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과를 듣고 마음이 이제 조금 풀리고 녹아내려서,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사과해줘서 고마워, 이러는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은 너무 착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좀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기분 나빴던 거죠. 근데 너가 이렇게 사과해줘서 나는 너무 감사해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사과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 사실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라는 게 어떤 막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또 하나 훈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 조금 제 인생에 인생에 대한 철학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진정한 사랑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술을 부린다는 거, 테크닉을 쓴다는 거,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명확한 해답일까? 이걸 현명함이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진심이구나, 내 진심과 진정성을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영상을 보면서 또 드는 말인데, 그 진심과 진정성에서 도 얘기를 하다 보면, 왜냐면 제가 오랫동안 진심과 진정성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심과 진정성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진심과 진정성을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진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는 것인가?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저도 영상에서 한 며칠 전에 이걸 들었거든요.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가장 들키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솔직히 온몸에 조금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이런 척하고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을 속일 수 있겠지, 내 마음을 숨길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은 생각했을 때 얼굴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몸 하나, 그 다음에 앉은 자세 하나, 걸음걸이 하나, 나의 손짓 하나, 이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항상 맑고 성실하고, 인간관계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나와 대화를 할 때도, 나 자신을 대할 때도 정말 진심과 진정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여러 가지 가지를 치는데, 과연 진짜 이런 얘기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도 좀 정리하고, 또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내가 저 자신에게 또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제가 매일 제가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과, 이렇게 좀 누군가 알 수 없는 다수를 향해서 이렇게 좀 녹음을 하고, 이렇게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좀을 많이 하죠. 어쨌든 영상을 또 만드는 게 약간 조금 생각을 정리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진정한 내 목소리를 좀 읽어내고 나를 느끼는데 조금 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신기해요. 네, 저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또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이런 걸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글을 읽어보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어이없는 말실수도 많습니다. 맞아요. 어이없는 말실수도 많다. 왜냐면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 많이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말실수 가운데서 정말 무례하거나 아니면 예의에 어긋나고 정말 악한 말을 내가 쏟았다. 그러면은 이게 말실수가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한 번 더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말실수라고 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분명히 내 마음속 어디가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한번 그 무의식의 세계를 좀 성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을 보면 말수가 적으면 실수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고 말을 또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마다 분명히 단계가 있고 방법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 말그릇 뿐만 아니라 제가 말할 때 목소리라던가 목소리 톤이라던가 말하는 속도라던가 말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단어들, 표현들, 이런 것들을 책을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제 목소리를, 저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 목소리를 수정하고 말하는 그 패턴 같은 것들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좀 듣기 편한 방향으로 많이 수정을 했고,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표현해야 된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이 말그릇, 저는 말그릇이란 말이 참 듣기가 좋더라고요. 나는 어떤 말그릇을 가지고 있나 좀 분석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제가 타인과 대할 때도, 그리고 이렇게 녹음을 해서 제 생각을 정리할 때도 점점 수정해 가면서 개선해 가고 성장해 가고 점점 더 제가 흠모하는 저 자신으로 좀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항상 이렇게 제가 뭔가 얘기하려면 저의 경험이 많아지네요. 근데 또 이런 경험을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렇게 제 말그릇을 좀 예쁘게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말에 좀 신중하고 진중하기 위해서 항상 중요한 날이 있을 때, 특히 사람들이랑 많이 있는 공식 자리나 이런 날이 있을 때는 침묵, 오늘은 무조건 침묵한다, 그리고 경청하고 공감한다, 이걸 이렇게 딱 목표로 잡고 가거든요. 이게 해도 까먹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편지를 쓸 때 거기 써도 까먹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트잇에서 딱 붙여놓고, 이렇게 차에서 내리기 전에도, 학교 이제 가면 만약에 학교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내리기 전에도 그 포스트잇을 보면서, 그래, 오늘은 진짜 좀 침묵 훈련 잘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학생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실에 가면 또 순간순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에게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이린, 오늘 좀 침묵 훈련 잘 해야지, 이런 또 말도 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내가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 수업 시간에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내용들이 좀 쓸데없는 내용인 것 같아. 그 말하는 중간에 이렇게 좀 제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훈련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을 하면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지금 근데 좀 배고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뭘 좀 먹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말그릇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심리 수업에서 딱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더 성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들 평온한 밤 되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제 목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